예,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혹은 감독, 여러 곳에서 해야 되고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정보의 최종 소비자인 대통령 혹은 국가안전보장위에서 해야겠죠. 작년인가요? 북한이 미사일 갖다가 쏜다, 안 쏜다. 근데 발사대가 다 해체했다. 근데 그 다음날 쐈어요. 우리나라 국내정보기관이 흘린 거죠. 정보평가감사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뒤늦게 지금 이제 NSC에 사무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서 정보평가감사국이 없으면 유일한 소비자가 그것을 갖다 감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요즘 같은 경우 장성택 실각사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죽었다. 그럼 청와대에서 발표하겠죠. 근데 상대방 내 파워게임 문제, 그런 건 통일원이 발표하겠죠. 통일부가. 그걸 국가정보기관이 발표하면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정보기관이 발표도 안 되고, 우리가 이만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보기관에 드러내도 안 돼요. 이런 것에 대한 평가 감사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건 정보의 소비자인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만시지탄이 있지만 다시 부활시킨다니까 다행이고, 아까 한상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있겠죠. 그것은 불법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아까 말했던 무슨 감청, 해킹감청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규제 방안들을 마련해야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국회에 의한 통제라고 생각해요. 여기 여당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진수님들 말씀하셨지만, 정치 개입은 근절하고 정보기관에서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단 말이죠. 국민적 공감대 어떻게 얻습니까? 그 대통령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장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산자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소비자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감독자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게 해줄 거냐?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쪽에서 자꾸 논란을 분산시켜서 안 되는 게 자꾸 공개라고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심의라고 하자고요. 심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를 갑자기 공개한다 이런 얘기는 애초에 쟁점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정보위에서 얼마나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국회 정보위에서 공작비. 이 공작비가 미국 같은 경우 극비를 제외하고는 공작의 시작 전에 공개를 하고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하게 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생산적이었는가, 그 결과가 위법적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고 감독받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내부고발자법을 작년에 정보기관 도입을 해갖고, 우리는 지금 부당한 정치 관여에 대해서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게 되는데, 미국은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 다만 정책에 대해서 내부고발자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국회에 허위 제보한 것도, 허위 보고한 것도 내부고발자를 갖다 인정하고, 다만 이걸 여기저기가 써들면 안 되니까 내부의 감독기관이나 국회 정보위에 와서만 제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 댓글 사건. 보고 안 됐잖아요. 이 공작에 대해서. 국회 보고 안 됐잖아요. 사건 터지고 제대로 보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들여다봐야 되고 공작에 대한 보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영수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의 문제가 될 거거든요. 결국 제가 이제 발전에서 쭉 얘기를 했었던 것도, 이 정보위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그걸 통해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 점에는 전혀 이의가 없고요. 다만 이것을 이제 정보위 밖으로까지 확산시키는, 이제 아까 이제 그건 애시당초 쟁점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결위로 이제 예산 문제를 갖다가 이제 넘긴다든지, 그게 이제 다른 진술인 발표에서도 얘기됐었던 거고요. 그런 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정보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정보위가, 미국 같은 경우도 정보위가 심의하고 국방예산 포함시켜서 정보위에서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 정말 극비의 대외 공작 같은 건 안 되겠죠. 그러나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상희 교수님 아까 베니스, 오동석 교수님도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베니스 원칙이라고 하나요? 응? 그래서 두 가지, 비밀주의라고 한 것과 어떤 인권을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까지 법제화할 수가 있는가, 국회 운영위에서. 가령 이런 거예요. 비밀 등급을 일반적으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비밀 등급을 갖다 우리가 다 이것이 합리적인가 안 합리적인가 갖다 판단할 방법은 없겠죠. 그럼 비밀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러나 비밀 등급을 어떻게 구분했는가
하는 원칙은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 갖다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회 정부에서. 대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이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 심리단장의 직급을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들여다보게 할 것인가? 어디까지 들여다보게 할 것인가? 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여기서 상당히 이제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집행, 이거 어떤 이제 분리해야 한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수집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수집 단계에서부터 어제 얘기된 게 뭐냐면, 자, 아까 뭐 조난자료? 글쎄요, 우리 저 국정원 보고 봤을 때는 조난자료라고 한 거 아무도 모르는데요. 원장도 모르고 1차장, 2차장, 3차장, 기획관리실장도 모르는데요. 그렇죠? 그런 게 없다고 해요. 언제부터 없어졌냐 했더니 애초에 없었다고 해요. 이 말이 됩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조난자료 만드는 거. 아까 장관 차관 인사 파일 참고했다. 미국의 청문회 보세요. 미국의 청문회 자료집이 다 있잖아요. 국세청이 할 일이 있고 FBI가 할 일이 있고 CIA가 할 일이 있고 거기다 말하자면 신원조회 같은 걸 요구하죠. 한 500개 항목이 되죠.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기관 출입하고 법원 출입하고 대학교 출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입하고 회사 출입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사 파일 갖다 쌓아두는 거. 그건 정책정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정책정보 관심 갖게 된 게 DJ 때부터죠. IMF 당하면서 대통령께서 정책정보라고 한 거 갖다 수집을 해봐라. 경제정보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진짜 유일한 진짜 본래의 의미에서 정책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 조난자료와 관련된 정보 무슨 사찰과 관련된 정보 예산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는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자료 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상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바로 그 때문에 그 이제 비밀정보기관과 관련해서는 비밀성과 공개성 그리고 누군가의 그 어떤 외부적인 감시의 가능성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그 활동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그런 그 심의 가능성은 아무리 많이 보장을 해도 저는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최근 이제 정보 활동의 변화, 그 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보기관은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속성에 대해서 그것을 견제하고 뭔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요.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록 공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 가장 그 깊은 곳에서 전문적인 영역을 갖추고 그 국회의원들의 영향을 강화한 채로 국정원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이건 공작은 아니에요. 네. 이제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공작비를 갖다가 공작을 네. 갖다가 보고하고 공작비를 갖다가 네. 심의 받게 돼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종의 사업이에요. 근데 이 사업에 과연 국정원법이 정해진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정보 수집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얼마나 예산이 쓰여진가 당연히 봐야겠죠. 어저께 제가 1947년도에 미국은 법을 정해서 대국민 선전전, 심리전, 여론전을 할 수가 없다. 안 되죠. 정보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한 건. 그래서 해치 액트라고 한 것이 만들어져 갖고 정보기관이 그러한 일을 정치에 관여할 때는 일반 공무원보다 가중처벌 받게 돼 있고 또 어저께 2012년도에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해설집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재규 우리 교수님. 자, 대국민 심리전은 하면 안 돼요. 근데 국정원이 얘기하는 조선신보, 우리 민족끼리 거기 가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거기 IP 추적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차단할 수도 있고, 이런 거 국회에 보고를 해서, 내가 이런 사이트를 갖다 우리 위험 사이트를 보고 여기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어떤 우리가 공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대국민 심리전을 완전히 차단하고, 꼭 필요한 부분, 무슨 테러 무슨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정보 수집을 딱 분리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꼭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완전히 분리하면 지금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대국민 심리전을 어떻게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일반 접속을 해서 댓글 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웹사이트는 차단할 수 있겠죠. 그 홈페이지 자체는. 그러나 로그인하고 들어와서 아니면 다른 신문이든 이런 데 들어와서 댓글 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차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IP 추적 언제 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허위,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북에서 교란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죠. 그걸 가지고 대국민 심리전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표현이 좀 각도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공작에 대한 대응 공작으로 봐야 되지. 예, 자체 경영을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정치 정당에 관한 글은 안 올리겠다. 당연히 그건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 대국민 심리전 얘기한 게 그거예요. 물론 그건 잘못된 근데 조선신보를 할지 우리민족기를 할지는 위험 사이트가 한 7, 80개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워치도 하고 미끼 글도 올리고 IP 추적도 하겠다. 근데 이게 약간 보고가 약간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규정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국민 심리전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럼 위험 사이트에 와서 침투하고 거기서 종북 세력들이 같이 놀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 IP 추적하는 건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이쪽까지 완전히 구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예컨대 우리 언론 사이트에 들어와서 허위 정보로 해서 교란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IP 추적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이거는 그걸 어느 세월 여권 지금 시도한 게 그겁니다. 물론 거기에 정치 개입까지 이런 오해 소지가 있어서 부작용이 난 것이지 역공작 자체에 대해서 그걸 대국민 심리전이라고 부정시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효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